유럽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아직까지 상당 부분 살아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뭐 크게 잘 살았던 집안들이 지금도 잘 사는 게 사실인데,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사회의 근본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치관이 점점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문화심리학 분야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멸종위기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하잖아요. 일본하고 되게 비슷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할수록 굉장히 모든 것이 정반대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한국 사람들은 나를 최대한 드러내는 쪽으로 행동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좀 자기를 감추는 쪽으로 행동을 한다는 게 제일 큰 차이죠. 이제 동기의 방향이 반대인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남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좀 자기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인들은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는 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크게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이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그 투자 경향성, 굉장히 좀 투기적이죠. 영끌이라는 말도 있고, 비투, 빚내서 투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주식으로 부자가 됐을 때 내가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탈감을 크게 느낍니다. 벼락거지,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런 점들이 최근에 두드러졌었죠. 일단 한국 사회가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해 온 게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빈곤한 나라였고, 1960년대만 해도 거의 190위 정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동기가 이제 현대 한국에는 굉장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시대 이후에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변에 실제로 부자가 된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치관이 점점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땅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분도 있고, 공부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 합격해서 우아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업을 했는데 이게 크게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된 분들도 계시고, 그게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친구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좀 상대적 박탈감도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역사가 꽤 길었죠.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그렇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아직까지 상당 부분 살아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귀족이었던 집안이 지금도 잘 살고, 과거에 크게 잘 살았던 집안들이 지금도 잘 사는 게 사실인데,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이렇게 사회의 근본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 국민에 가까운 대다수가 제로 베이스에서 동시에 출발을 한 나라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부자가 된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경험들을 자식들한테 가르쳐 준 나라였죠.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열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점점 그런 기회들이 한국에서도 닫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흑수저 논쟁도 나오고 3포 세대, N포 세대 하는 청년들의 좌절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일본의 신분제와 이제 조선의 신분제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지만, 노비도 과거를 볼 수 있고 천민도 이렇게 이제 양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죠. 또 조선 중기 이후에는 그런 신분제가 많이 유연해지면서 공명첩을 사서 양반을 산다든지 해서 신분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양반도 노비가 하루아침에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기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가뜩이나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좀 분권화가 돼 있었고, 어떤 영주 집안, 그 밑에 하위 영주 집안, 그 밑에 사무라이 집안, 상인층, 평민, 이런 식으로 이게 거의 혈통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해도 성씨만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출신이라든지. 아주 이걸 쉽게 바꿀 수 없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아마 중기 후기만 돼도 내가 사실은 평민인데 상민인데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양반을 사고 그 지역사회 양반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집을 큰 걸 짓는다든가 화려하게 과시를 해야만 했던 배경이 또 있었겠죠. 한국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는 저 돈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해도 과거에 물론 이제 버블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뭐 상당히 많은 일본 사람들이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는데 이제 잃어버린 뭐 N10년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내가 큰 돈을 그렇게 갖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떤 체념의 정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두 나라의 문화 자체가 한국 문화는 이 표출형 문화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걸 잘 아실 수 있는 표현이 나 누군지 알아? 그래서 뭐 명함에 막 이런 직함 넣어갖고 다니면서 막 뿌리고 나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래서 그걸 과시하려면은 뭐 차도 큰 걸 타고 뭐 명품도 입고 그래야죠. 나를 좀 드러내는 문화인 반면에 일본은 전통적으로 나를 좀 덜 드러내는 것을 억제하는 문화가 보편적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나를 드러냈을 때 이게 뭐 일본 전통적인 그런 신분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체 내의 그런 조화를 내가 해칠 수 없다. 민폐에 대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쪽은 많이 없죠. 그런 문화적 동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우리는 남들 위에 서고 싶은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가능했으니까 위에 서고 싶고 그래서 좀 그 자랑도 하고 근데 우월감을 좀 드러내는 문화적 동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근대 또 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가난했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부자이고 싶은데 굉장히 가난했으니까 이게 뭐랄까 한이 됐겠죠. 우리 그 민족적 정서. 아주 이걸 꼭 개선하고 싶다. 내가 꼭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 동기 역시 근현대에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대 사회가 열린 이후로 어떤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렸기 때문에 산업 발달이라든가 뭐 그런 개발 이런 것에 이제 편승해서 중국은 전 근대 시대의 중국은 워낙에 이제 중국이 땅이 넓지 않습니까? 땅이 넓고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땅이 넓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부가 거의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수도나 이 인근에서는 이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뭐 부를 축적을 했겠지만은 지방에 여러 그 중국의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이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고 또 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죠. 그래서 중국은 뭐 부자가 되고 부를 추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로 들어가면서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를 채택하면서 그럴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지주라든지 부자들이 다 처단되고 다 이제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아이러니하게 이제 공산당원들 사이에서 이제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 서양 같은 데는 워낙에 오래 전부터 부를 축적해 왔고 그들의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든가 부자들의 행위 양식 같은 것도 기대가 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녀들도 가르치고 자기들의 뭐 커뮤니티도 형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과거의 신분제에 기반한 커뮤니티라든지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좀 신흥 부자가 많은 게 이제 한국 현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뭐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이 정도 뭐 가져야 부자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측면에 집중을 한 게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벌급 큰 부자들이 하는 거를 나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못 버시는 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8, 90년대만 해도 재밌는 표현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위화감이라는 말 있죠. 그게 이제 재벌들이 막 돈 너무 막 쓰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표현이 없고 외국의 그런 중산층이랄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자들에 대해서 그런 박탈감을 그다지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통적인 신분제에 기반한 그런 어떤 계층, 사회 계층이 우리보다 훨씬 확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사회에는 뭐 쓰는 말씨만 들어도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고 뭐 가정 환경이 어떻고 나오잖아요. 귀족인지 평민인지 그런 계급의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가게 이런 게 있어요. 뭐 술집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이상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술집 이런 거 나오면은 난리 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한 하면은 되게 과거의 정서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귀신이 나와서 뭐
한 때문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울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제 이런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한은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게 이제 부당함입니다. 내가 겪은 부당함. 뭔가 내가 부당한 대접,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한의 기본 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신분제 사회에서 해결될 수 없었을 때 이 부당함을 나한테 찾는 거, 여기가 한입니다. 그래서 부당한데 내가 가난하고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정말 슬프다. 요게 이제 전통적인 한이거든요. 근데 그 한의 초기 정서, 나한테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약간 이런 기분, 이런 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상놈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비이기 때문에 넌 배울 수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내가 노비여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쓸쓸해하고 그렇게 끝났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내가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웠다 그러면은 빚을 내서라도 배운다든지, 나중에 나이 먹고라서도 배운다든지 하시잖아요. 이제 현대 사회는 그런 부당함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한의 질이 좀 달라진 거죠. 저는 느끼기에는 현대한이 훨씬 센 것 같습니다. 예, 그 억울하고 부당하고 화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그런 느낌을 다 가라앉히고 갈무리를 해서 뭐 세상이 그렇지 뭐 난 어쩔 수 없지, 이번 생에는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그게 더 답답하고 더 화가 나는 거죠. 일단 이제 한국의 한과 대응하는 정서가 일본의 원 또는 이제 우라미라는 정서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에서 그 이런 여러 가지 동기, 한을 극복하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일본인들은 그 원에서, 우람이라는 정서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정서가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 한과 대응하는 정서라는 관점에서 우라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이 그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못하게 된 게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나한테 너무 부당하다, 세상이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정서인데, 경험인데, 우라미 원이라는 정서는 내가 억울하긴 해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억울할 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든지 분노를 표출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나아지든지 내가 변화하는 쪽으로 행동이 가는데, 우라미는 내가 되게 억울한데 이걸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표적을 찾을 수 없는 분노 같은 걸로 가죠. 히키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체의 그런 사회적인 교류를 차단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의 정서는 일단 하소연이죠. 왜 나한테 이랬냐, 좀 알아달라,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관공서 같은데 이렇게 피켓 들고 서 계시는 분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좀 과한 민원을 넣으시거나, 내 쪽으로 완전히 온 분들은 내가 성공해서 두고 보자, 약간 이런 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억울함을 공론화를 시켜서 그걸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게 바람직한 프로세스죠. 또는 이제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자기를 개선해서 나아지던지, 그런 좀 문제 해결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그 자존감의 욕구는 인간에게 굉장히 보편적이긴 하죠.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잘났으면 좋겠고, 그런 건 문화에 관계없이 어느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좀 많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시를 당했을 때 남들한테 이걸 특히 못 참고 그거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러느냐. 그래서 그게 화가 되고 범죄가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특징적인 범죄는 분노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조장 같은 거.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제 문화에 있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를 안 죽이는 양육을 하세요. 우리 새끼 기 죽이지 마세요, 약간 이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이게 저는 그 성인 이후에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한테서 받고 자란 아이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제 자기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어린 시절의 양육 방식이 나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은 되게 엄격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할 수 없습니다. 연구를 해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는 이제 PD님만 해도 칭찬 많이 받으셨죠. 어머님, 어머니, 아버지,
주변 친척들. 일본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내가 어렸을 때 칭찬받았다는 경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다음에 자존감하고 관계가 안 나타납니다.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받았을수록 지금 그 자존감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죠. 한국인들은 그 자녀를 되게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이게 뭐 구한말에 한국을 찾아온 서양 뭐 선교사들이라든지 외교관들이 되게 인상 깊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집에서 너무 애들이 맘대로 한다. 거의 뭐 가정교육이 없는 것처럼 애들이 자기 잘난 줄 알고 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자녀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옛날부터. 부모가 좀 못 살고 힘들어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자녀에게 넌 할 수 있다, 너 잘났다, 네가 잘해서 잘 살아라, 이런 식의 교육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중세 이후로 나타나는 일본의 가치관 중에 멸사봉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타시를 사라고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고, 봉공, 공적인 것에 봉사하라는 얘기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또는 과거서부터 집단 공동체가 먼저라는 교육을 받는 거죠, 일본은. 부를 추구해 가는 것이 일단 내 삶의 의미일 경우에는 부를 추구하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의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내 부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럼 이제 자기 실현이거든요, 일종의. 나답게 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뭐 능력이랄지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도 아니고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배경도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다들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 나도 그럼 부자가 돼야 되겠네 하면서 되게 쫓기듯이 초조하게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서 부를 추구하는 것은 되게 나다운 삶이 아니죠, 일단은. 그런 삶은 일단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부를 추구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